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분 함유량에 따른 산란계 계분의 암모니아 플럭스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세종대학교 강성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암모니아는 잘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서는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에 기인한 것의 전체 72% 정도를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암모니아도 2차 미세먼지 생성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추후에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암모니아 배출량 증감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감에 영향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므로 암모니아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측면에서도 단기 체류성 물질로 IPCC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은 암모니아의 경우 음의 복사 강제력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설페이트로 바뀌었을 때는 양의 복사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의 경우 국내 총 암모니아 배출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분뇨 관리 부분은 농업 부분에서도 약 9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닭의 경우는 현재 배출 개수를 산란계와 육계로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이 배출 개수는 해외에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보다 상세하게 배출 개수를 적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의 분류 체계에 비해 미국의 절반 수준, 유럽에 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의 배출원 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며 축사의 형태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암모니아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특성을 반영한 배출개수 개발 및 배출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개사 중 산란계 계분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 플럭스를 먼저 확인하고 수분 함유율 변화에 따른 특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사전 실험 정도만 현재 진행되었으며 일부 특성에 대해서만 제시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챔버에 대해서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음 보시는 절차도에 따라서 챔버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챔버 제작 사항은 그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작 사양과 유사하게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응성이 큰 암모니아 챔버 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프론 코팅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체형으로 챔버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농도는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기를 사용하였는데요. CRDS라는 기기를 기기로 암모니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셀 내부에 조사된 레이저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시간을 분석해서 목적 성분을 정량, 정성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감도와 정밀도 및 정확도가 탁월하고 빠르고 연속적인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측정의 경우 초정밀 수분 측정기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수분 측정은 110도로 무게 변화가 없을 때까지 가열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분 함유율의 차이를 두기 위해 2시간 단위로 오븐에 건조해서 총 4개의 시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이너믹 플럭스 챔버를 이용한 실험실 내에서 개분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산정은 그 챔버를 대상으로 플럭스 산정식,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플럭스를 함께 산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로 먼저 챔버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 실험으로 표준가스 실험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표준가스는 1ppm과 5ppm을 목적 농도로 하여 안정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절차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제로 에어 투입 없이 챔버 내 암모니아 농도 변화를 봤는데 CRDS가
정상화된 후 3분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CRDS 안정 후에는 일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측정했을 때는 53 ppb 정도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다이나믹 플럭스 챔버 자체가 제로 에어를 같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로 에어 투입 후 챔버 내 암모니아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제로 에어 투입 후 챔버 내 암모니아 농도 변화는 투입 후 5ppb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5ppb로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ppm 기준의 경우 제로에어만 먼저 투입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도가 5ppb 이하로 떨어지면 챔버 안이 완전하게 제로에어로 치환된 것으로 간주해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약 45분 뒤에 농도가 4.9 ppm으로 안정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ppm으로 표준가스를 진행하였을 때도 40분 뒤부터 농도가 1ppm으로 안정하게 치환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약 45분 정도의 챔버 안정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에 따른 수분 함량을 측정하였는데요. 먼저 저희가 가진 시료의 초기 수분 함량은 8.58 정도로 나타났고 2시간 후에는 2.14, 4시간 후에는 2, 6시간 후에는 1.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행 연구에서 보았을 때 이거는 지금 DM은 건조물질 함량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수분 함량과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를 주는, 즉 먹이를 주는 형태에서의 나오는 분뇨의 DM과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수분 함량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는 8%였을 때 약 8ppm 정도로 나타나고 그 이후로부터 점점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측정한 그 개분의 경우도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초기 그 값은 암모니아 농도의 범위가 여기 보시면 6에서 한 10ppm 사이로 나타났는데 저희는 8ppm 정도로 나타나서 건조를 하기 전에 그 수분 함량에 따른 암모니아 농도는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함량에 따른 지금 이거는 농도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8%였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 추이를 보이지만 이제 2%, 2.14, 2%, 1.55로 갈수록 점점 경사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에 따른 암모니아 플럭스를 계산한 결과 8.58%였을 때 622 마이크로그램 단위 면적당 분당 622의 마이크로그램 정도 암모니아 플럭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과 암모니아 배출의 관계를 비교하였을 때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상관관계 강도가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는 저희가 그 앞서 사전에 실험을 하였고 그 사전 실험 결과 일단 표준가스 실험 시에도 먼저 5ppb가 되었을 때 챔버 안이 먼저 제로에어 주입 시에 치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약 40분에서 45분이 되었을 때 안정화가 되는 것으로 분석돼서 그 이후에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란 개분 분석 결과 수분 함량이 낮아질수록 농도도 낮아지고 상관관계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성분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하지 못했고 2시간 건조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 2시간 이후부터는 수분 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상세 함량별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개분의 성분 분석과 함께 암모니아 배출 특성을 확인한다면 배출계수 개발 시 기초 고려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좀 질문이 있는데 그 CRDS로 아모니아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국내에서. 네. 근데 그 분석 불확도 같은 거를 좀 구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분속 불확도까지는 구하진 않았는데 국내에서 다른 연구에서도 암모니아 쪽은 일단 CRDS로 좀 아, 측정하고 있긴 그런가요? 하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음, 예, 자주 또 쓰는 하나는 기기는 네, 네네. 수분 함량이랑 산란계분 분석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게 주는 의미가 뭔가요? 일단은 수분 함량이 현장에서의 수분 함량을 먼저 측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추후 그 농도대를 나중에 실측하지 못할 경우 예측할 때도 관련 인자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 요인 중에 수분 함량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